증시가 급락하루 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의 폭발 테러 이후 지속적으로 불안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 등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것이 시장의 잠재적인 부담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등 개장 전 발표된 주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금값의 반등, 3월 소비자 물가 안정 등 경제 지표 개선이 반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는 1.08%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1.50%, 1.43%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독일 경제 지표 악화와 전날 보스턴 마라톤 테러의 영향을 받아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중국의 저조한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과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폭발 사건이 불안감을 키우면서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독일의 4월 투자 신뢰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증시 악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지표와 실적 호재에 힘입어 낙폭을 다소 줄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은 0.67%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39%, 0.67% 하락했습니다. 3월 미국 주택 착공은 전월에 7% 증가하며 10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로 2008년 6월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다가구 주택 착공이 31% 급증한 41만 7천 건을 기록하며 2006년 후 최다로 늘어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2% 하락하며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부양책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 또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의 1분기 이익이 작년 실적과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골드만삭스의 1분기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순이익은 주당 4달러 29센트로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3달러 91센트를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였던 3달러 88센트를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야후의 1분기 실적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3억 9,090만 달러, 주당 35센트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트래픽 인수 비용을 제외한 순매출액이 10억 7천만 달러에 그쳐 시장 전망치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인텔의 1분기 이익과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인텔의 1분기 순이익은 20억 달러, 주당 40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17%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주당 40센트였던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경제 전망과 출구 시점에 관해 다소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고용시장이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일치했지만 QE 축소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전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는 부진한 3월 고용 증가 추이를 볼 때 QE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는 올해 연말쯤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가 시작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200달러 이상 떨어졌던 금 선물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 전자거래에서 전날보다 26달러 30센트, 1.9% 오른 온스당 1,387달러 4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금값 급락에 따른 일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 금값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은 선물 가격도 이날 1.1% 반등했고 구리 5월 인도분 선물 가격 역시 전날보다 1%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장중에 1,900도 깨면서 정부의 추경 예산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반응을 보였던 지수가 오후장 들어서는 기관과 그리고 개인의 매수 속에 소폭 반등에 성공하며 마감됐습니다. 1,922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닷새째 올라 558포인트에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는 어제 급락 이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와 실적이 모두 호조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일 9% 넘게 밀렸었던 금값은 1.9% 정도 반등했지만 급락분에 비해서는 다소 못 미치는 반등폭이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짚어드리면서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첫 코너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과 야간 선물 마감 살펴보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 선물 옵션 시장의 대응 전략까지 모두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네, 어제 큰 폭으로 내렸었던 미국 증시가 앞서 조금 전에 마감됐을 때는 1% 정도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금값도 급락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급락 하루 만에 급반등이 전개되고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도 전일 폭락했던 금과 원유 가격이 반등에서 벗어났는데 하지만 장중 내내 박스권에서 불안한 시장 흐름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4,756까지 157포인트가 상승하였고 나스닥은 3,264까지 48포인트, S&P 500은 1,574까지 22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 후 장 초반부터 급반등에 박스권에서 관망세가 지속되다 전일 낙폭이 컸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장 막판 추가 상승하면서 일중 최고치 부근에 마쳤습니다. IMF의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5년 내 최다치를 기록하고 기업 실적도 기대 이상으로 발표되는 등 개선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 힘입어 보스턴 마라톤 테러와 전일 폭락 충격에서 벗어나며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일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양적 완화 중단 여부를 놓고 논쟁이 반복되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적 지원과 유동성 공급에 의지해야만 하는 취약한 시장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1.28% 하락한 그리스를 비롯해 주요국 증시를 중심으로 대부분 0.5%에서 1% 사이에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의 3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104만 건으로 집계돼 전망치 93만 건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다가구 주택 착공 증가에 힘입어 2008년 6월 이후 최대로 증가하였고 3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는 전월 대비 0.2% 하락의 예상치를 상회하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부양책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3월 산업생산도 0.4% 증가에 2월 1.1% 증가에는 못 미쳤지만 예상치 0.2% 증가를 웃돌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실적을 발표한 골드만삭스가 1분기 일회성 경비를 지한 순이익이 주당 4.29달러를 기록해 전년 3.92달러, 전망치 3.88달러를 크게 웃돌았으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1분기 순이익이 6억 3,200만 달러에 주당 3.62달러를 기록해 전망치 3.58달러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모두 10% 이상 증가하면서 시장의 호재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건설, 음식료, 화학, 운송, 바이오, 자동차, 금융 등 119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 84%로 상승 업종이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27개, 나스닥 100종목 중 85개, S&P 500 종목 중 449개의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90% 가까이 육박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일과 대조가 되었습니다. 코카콜라가 5.69%, 데이시페니가 5.56%,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4.03% 급등한 것을 비롯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티그룹, 베스트바이, 월트 디즈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텔, 트래블러스, 오라클, 아마존, 애플, 알코아 등이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지난 조정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현금 비중을 높인 채 리스크 중심으로 관망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또한 일본과 중국, 미국, 유럽, 북중남미 등 대부분 시장에서 현금 비중을 높인 채 관망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해지를 한다면 선물 매도나 콜옵션 매도 및 현물 공매도를 통해 해지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살펴보면 원달러가 전일 또 하락해서 1115원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원달러는 1140원 선을 고점으로 추가 하락이 전망되고 엔달러는 97원이 붕괴됐다 재차 반등했는데 역시 추가 조정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으며 유라는 단기 반등 시도 중이지만 조만간 재차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환율 전망까지 모두 짚어봤고요. 새벽에 마감된 야간 선물지수는 어떻게 마감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일 급락했던 야간 선물시장이 오늘 새벽에는 주간 시장 대비해서 0.6포인트 상승한 253.75에 마쳤습니다. 고점 254.00, 저점이 252.40으로 1.6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23,703계약으로 전일 대비 감소했지만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시초가 하락 출발로 장 초반 252.40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253.00 부근을 지지선으로 해서 장중 내내 박스권에서 254.00 박스권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개인이 196계약, 기관이 42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258계약 매수하여 개인과 기관은 매도돼 외국인의 매수가 대립하고 매매 주체별 포지션도 전일과 상반되었습니다. 개인이 장중 400계약까지 매도하다 매도 물량을 축소하였고 외국인은 장중 500계약까지 매수하다 매수 물량을 축소한 채 마감하였으며 기관은 100계약 가까이 매도하며 장중 내내 관망하다 장 막판 매도 물량을 축소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콜옵션이 상승하고 풋옵션은 하락하였는데 지수 상승으로 콜은 강보합권에서 10% 미만 상승하고 풋은 약보합권에서 10% 미만 하락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 전망해 보면서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소폭 오르면서 1922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중 변동폭은 굉장히 컸었죠. 네, 전일 미국 증시의 그 폭락으로 시초가 하락하면서 일단 1900이 깨졌었는데 장 초반에 1896포인트까지 하락했으나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 속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자 1926까지 반등한 후 강보합에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경기방어주를 중심으로 반등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 50%까지 급락했던 콜옵션이 낙폭을 축소하였고 장 초반 40%까지 급등했던 풋옵션은 지수 반등으로 20% 이상 급락하며 옵션 양매도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선이던 종합지수 1900포인트를 일단은 지지하면서 반등하여서 오늘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국내 증시는 오늘 또 일단 반등이 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전망은 시초가 상승 출발해서 종합지수 1930, 선물지수 255포인트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반등 시 선물 255포인트 부근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에는 252 부근에서 매수하면서 박스권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점은 종합지수 1910, 선물지수 252.00, 고점은 종합 1935, 선물지수 255.00을 제시합니다. 하락시 지선은 252.00,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 255.00을 제시하고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1포인트에서 상한선
256포인트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지수 반등 시에는 홀 매도 또는 합성 선물 매도 또는 양 매도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하고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반등에 대비해서 스트랩 매도를 제시하는데 스트랩 매도는 양 매도 중 풋 매도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좋지 않은 네. 테러 소식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네. 사망자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늘어나는 현재 상태로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FBI가 중간 수사 브리핑이 오늘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종전 2명에서 1명이 더 늘어서 네. 3명으로 늘었고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 아이와 그 다음에 17명, 아이를 포함한 17명의 예. 중태 환자가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관람자 중에 어학연수차 미국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 신분인 한국인 1명도 네. 다소 이제 부상을 입으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보스턴 경찰은 어제 그 보스턴 마라톤 폭발물이 터진 근처에서 네. 추가 폭발물 5개를 더 수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는 마라톤 경기에 폭발 사고가 있던 근처 도서관에서도 예. 폭발물이 발견이 됐지만 터지지 않았다는 제보도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테러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그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번 테러의 배후를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하철과 여객 터미널, 그다음에 검문 검색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고, 경찰 인력과 군인도 배치되는 등 현재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테러 사건의 배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수사기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테러 이 사건이 나오고 난 네.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그 기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바마 대통령은 사고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만 하루 만에 테러라고 그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FBI 수사의 중간 브리핑에서 이를 테러라고 규정 지은 것에 이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의도적인 테러인 것이 확실한 것으로 현재 FBI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근처에 압력솥을 이용한 폭발물이 배치가 됐고, 추가적으로 폭발물 장치를 더 찾아냈다는 그런 정황 증거를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테러의 주동자를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단서도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미국의 국가안보국의 전 고위 관료인 후안 카를로스 자라테는
최근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카에다의 경우에는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이를 자행했다라고 밝히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알카에다의 범행 소행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제 폭탄으로 이용된 현재의 압력솥이 그 낮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서 알카에다의 소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그 현재 그 코멘트를 나온 상태입니다. FBI는 압력솥의 그 폭발 파편을 수거해서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CCTV 등 정황 증거를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관람자들이 선수에 집중하는 상태로 인해서 범인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를 찾기가 현재 어려운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압력솥 테러는 과거에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인도, 네팔과 파키스탄에서 발생했다는 정황 증거를 통해서 FBI가 수사의 단서를 현재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테러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테러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증폭이 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증시 영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점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했다가 엊그제 많이 하락했다가 오늘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상당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그 금값 하락 이런 부분의 여파도 있었지만 보스턴 마라톤 테러의 부정적인 여파도 단기간에 이제는 좀 소멸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제 그 보스턴 마라톤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 미국은 그 벵가지 미 대사관 테러의 배후를 아직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미국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그 배후는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배경과 현재 정황 증거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사기관의 노력이 단기간에 단서를 포착한다고 한다면 미 증시의 부정적인 여파는 상당폭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공항이라든지 검문 검색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한 이런 그 어떤 그 물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그 발견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좀 늦어지면서 수사에도 그 단서를 찾기가 어려운 차질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다시 하향 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그 하향 조정한 수치에서 다시 한 번 더 내린 수치가 나왔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수정이 됐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에서 3.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한 배경은 어제 발표했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주춤한 부분도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미 경기의 부진 여파 이런 부분에도 고민이 실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부진 여파도 여전하다라고 현재 코멘트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1.4에서 1.2%로 0.2%가 하향이 됐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종전 2%에서 1.9%로 2% 밑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지난 1월에도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소폭 오름세로 조정이 됐는데요. 이번 그 내용에서도 다시 올렸습니다. 1.2에서 1.6%로 올린 상태가 나와서 일본은 도드라진 현재의 경기 회복 국면을 IMF도 이를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과 이탈리아,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배경, 그 가운데 중국의 성장세 부진도 이유로 들었었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다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앞서 발표됐었던 중국의 1분기 성장률 부진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보고서가 뭐 이미 예. 작성이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경기 판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그 예비치로 나온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가 7.7%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향후 IMF의 전망 보고서에서도 이를 그 어느 정도 이 영향력을 감안하는 수치가 반영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IMF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8.2에서 8%로 하향을 했고요. 주요 IB들도 속속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JP모건이 8.2에서 7.8%로 내렸고요. 오늘 소시에테 제네랄은 7.6%로, 호주 뉴질랜드 뱅킹 그룹인 ANG도 7.8%로 하향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IMF가 3.2에서 2.8%로 내렸습니다. 지난 1월 수치에서 낙폭이 비교적 컸다라는 분석이고요. 한국 정부는 추경을 감안하지 않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3%,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IMF의 2.8%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네. 국내 민간연구소 전망치와 유사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IMF 세계 경제 전망 하향의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존슨앤존슨이나 코카콜라 등 소비주의 경기 실적,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도 미국 시장을 견인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다소 하향한 부분도 부정적 여파가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신흥국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IMF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따라서 시중에 현재 연준과 ECB, 그다음에 일본 BOJ의 많은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들어가면서 경제 체질이 허약한 부분을 현재 감춰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흡수로 나타나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신흥국들의 경기 부담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중국 증시나 신흥국 증시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권희수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1,900도 깼습니다. 그나마 낙폭을 줄여줬던 건 정부의 추경 발표라고 풀이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후 들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1,922포인트에 마무리가 됐고요. 강한 것은 형보다 아우였습니다. 코스닥이 닷새째 오르면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하루는 사실 글로벌 시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말씀하신 거죠. 형보다 아우가 코스닥 시장이 4년 내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어떤 축하할 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중국의 GDP라든지 무역 수지가 좀 사실 경제 지표가 좋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네.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등 경제 성장 전망치를 좀 하향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악재 조건 속에 좀 글로벌 경기 상황을 좀 하방 경기에 좀 보여주었고요. 미국도 경제 지표 또한
주택이라든지 고용 지표들이 최근에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감을 많이 자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일 같은 경우는 상품 가격, 금 가격과 은 가격이 특히 좀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그로 인해 상품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좀 안전 시장에 대한 우려까지 이제 겹치면서 여러 가지 악재 속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국장 같은 경우는 보스턴에 그 테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1900선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추경이 발표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현 선물 동반 순매도로 인해서 장중 1900선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이후 연기금의 순매수로 인해서 좀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부가 한 17조 원 정도 추경 예산을 해서 총 한 20조 원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기존에 그 예상을 했던 그 규모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약간 그 기대감에서 좀 못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시장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80억, 1135억 정도 순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은 2454억 정도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차익이 217억 순매도, 비차익이 759억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순매수로 542억 정도 매수 우위가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의료, 정밀, 통신업, 전기가스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운수, 창고, 철강 및 금속, 기계, 증권, 화학 등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7억 20억 정도 순매도를 한 반면에 개인이 342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과 금융, 정보기기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좀 상승을 하였고요. 특히 인터넷과 섬유 쪽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싸이의 최근에 이제 신곡 젠틀맨이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오로라, DID,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일 금 가격이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금 가격에 대해서 좀 관련이 있는 PCB 관련 업체들, 심텍, 대덕전자, 대덕 GDS도 강세로 좀 마감을 보였습니다. 전일 특징주로는 셀트리온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서정진 회장의 그 글로벌 제약사의 어떤 자기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할 것이라는 이런 깜짝 발표와 함께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파트론이 카메라 모듈 하수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항공주와 철강주가 좀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항공주가 실적이 전망이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오면서 아시아나 항공이 52주 신저가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철강 관련주도 최근에 1분기 실적 부진 우려로 인해서 포스코, 풍산, 세아제강 등 관련주들이 주가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현황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코스피가 소폭이나마 반등,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글로벌 증시 급락에 따른 영향은 미미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이 호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일단 전일 그 해외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일 이제 보스턴에서 사상자가 180명 정도 나오고 경제 지표도 계속 안 좋게 나왔다가 전일은 미국 주택 착공 증가라든지 CPI 등 경제 지표가 좀 우호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상승 견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지금 어닝 시즌이라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실적 발표들이 예상보다는 좀 호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었던 게 이제 금가격 하락에 대한 좀 우려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 키프로스에 대한 루머라든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금가격 하락이 조금 나왔었는데, 전일은 좀 금가격 우려에 대한 그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좀 상품 시장의 안정화를 좀 깨하지 않았나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은행주들이 기업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일 바로 이제 추경 예산이 발표가 되었는데 정부의 향후 대응책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체크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이제 어쨌든 어제 국내 증시가 1,900 아래를 봤습니다.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평가된 것은 확실하지만 매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코스피 시장만 유일하게 좀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연초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는 게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특히 뭐 엔화 약세라든지 최근에 북한 리스크라든지 유로존 키프로스발 사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6월, 8월까지 벵가드 물량까지 소화해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코스피가 좀 부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박스권까지 하향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박스권을 하향 이탈해서 지금 약간 다시 한번 박스권 해기하려고 지금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약간 좀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은 근데 전일 해외 시장의 좀 상승으로 인해서 박스권 안으로 좀 해기할 것으로 좀 판단은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60일선을 좀 상승 돌파를 해서 그 지지하에 안착하는 모습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 61선 같은 경우는 지금 1970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970선까지 단기적으로 반등하여 안착만 해준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전 고점대인 2030, 40포인트까지는 도달해서 좀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코스피 일단 1970선, 60일 이평선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 안착을 해준다면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에도 무게를 더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드릴 관심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금일 관심 종목은 SFA입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였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박스권을 좀 상승 돌파를 했다는 모습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 SFA의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그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1,150억, OP가 150억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13%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컨센서스 또한 매출액이 6,850억, 영업이익이 1,062억으로 OP가 처음으로 1,000억대 이상으로 달성할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이 하반기에 10조 정도 규모의 OLED 관련해서 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RGB라든지 화이트 OLED 쪽으로 좀 관련 장비 사업이라든지 재료 사업들이 좀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 거기 관련된 대장주가 SFA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일 65,200원에 끝났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하단 쪽인 63,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금일 추천으로는 강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65,000원에서 일단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로는 월봉상 이전 고점대가 71,000원입니다. 71,000원대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75,000원, 80,000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 SFA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7일) 수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7조 3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 등 20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지출 분야는 일자리 확충과 민생 안정, 중소수출기업 지원, 부동산 대책 지원 등입니다. 정부는 이번 재정 확대 효과에 대해 연간으로는 20%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가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6억 원 이하 주택에 일괄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는 면적 85제곱미터와 집값 6억 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이 외국 기업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분 매각의 이유로 공매도 세력의 집요한 공격과 금융당국의 방관을 들었습니다. 신지윤 금융위원장은 16일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을 때 시장에 여러 가지 충격을 줄 수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 17조 원을 포함해 20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그동안 검토해 왔는데요. 당초 17조 원의 추경이 예상됐었는데 여기에 기금 지출 증액 2조 원을 포함해서 총 19조 3천억 원이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두 번째 규모인데요. 이번보다 총액이 컸던 사례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28조 원을 풀었던 슈퍼 추경 때뿐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쓰이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번 추경 가운데의 12조 원은 구멍난 세수를 메우는 데 사용되고요. 실제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로 쓰기로 한 돈은 7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어떠한 분야에 이 추경 예산이 쓰이는지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가장 큰 비중은 부동산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메우는 데 쓰이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부족해진 지방세 부족분 등을 메우는데 총 2조 4천억 원이 쓰일 예정인데요. 이는 이번 세출 증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융자를 위해서 총 1조 3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일자리 확충이나 직업교육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쓰이는 비용은 약 4천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추경의 효과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규모 면에서는 비교적 적절했지만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원론적으로 추경 예산은 경기가 급락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투입하는 게 맞는데 지난 4분기에 경기가 급락할 때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이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추경 예산안이 편성됐으니 집행을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호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재정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약 3%대 성장률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2% 후반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경의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네, 정부가 4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 취득세와 양도세 수혜를 받는 주택 기준을 놓고 논란을 벌였었는데요. 여야가 드디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여야가 4일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서 최종 수혜 대상안을 확정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 원 이하이면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 양도세 면제 대상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 때보다 수혜층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85제곱미터 이자 6억 원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여야정은 이러한 정부안에서 집값 기준 6억 원을 유지하되 면적 기준은 폐지하기로 했고요. 또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늘렸습니다. 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면적과 집값 가운데 어느 하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같이 소형 고가주택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회사를 매각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공매도 세력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관계사 지분을 전량 해외 회사에 매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그는 회사의 발목을 잡아온 공매도 세력을 지목했는데요. 서 회장은 지난 2년간 공매도 세력이 끈질기게 회사를 음해하며 망가뜨리려고 했다. 본인이 물러나고 이름 있는 다국적 제약사가 셀트리온을 소유하면 그런 음해나 루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지분을 팔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공매도 세력이 얼마나 회사를 흔들었길래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셀트리온은 비교적 공매도 비중이 많았던,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지난 2년여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제외한 거래일 중 고작 20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공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때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20% 이상, 약 30%를 넘어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국이 이런 공매도 투기 세력을 수수방관했다는 점인데요. 서 회장은 금융당국에 대해서 수차례 조사를 요청했지만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이 회장 서정진 회장이 회사원 출신일 때부터 직접 일군 회사라서 의미도 더 각별하다고 들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서 회장은 대표적인 셀러리맨의 신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삼성전기나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일반 셀러리맨으로 출발해서 2002년 셀트리온을 창업했습니다. 당시 송도에서 직원 2명으로 시작한 셀트리온은 창업 12년 만에 직원 1,500명의 생명공학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여파로 당국에서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 회장이 어제 회사 매각 결정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해온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 업무 규정상 공매도 규모가 전체 거래 대금의 3%를 넘는 날이 20일 이상 이어지면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 안전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모호한 단서 조항이 붙은 탓에 실제로 금지 조치가 내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역시 공매도 비율이 3% 넘은 일수가 2년간 약 190일에 달하는데도 한 번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조항을 좀 더 명확히 만들어 시장 혼란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개별 종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